네, 저도 이제 맥 화면을 좀 사용을 하다 보니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자료 보는 것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KB 부동산에서 파일을 받으면 이렇게 세 가지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주간 시계열이랑 그다음에 요 시계열 파일이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요약 내용이 있는 통계표랑 워드 파일 하나가 있죠. 저는 요 세 개 중에 시계열 자료를 가장 먼저 열어보고요. 이 시계열 엑셀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제쪽 그 엑셀 파일로 옮긴 다음에 어느 정도 보고 그다음에 워드 파일 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내가 가졌던 생각대로 비슷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통계표를 좀 봅니다. 그래서 그 시계열 파일 엑셀 파일을 먼저 열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말 그대로 주간 요약입니다. 여기는 가장 요약이고 이제 한 주간의 상승이 가장 컸던 곳, 그다음에 하락이 컸던 곳, 매매가격 기준이고요. 전세가격 기준으로 한 주간의 상승이 가장 컸던 곳, 하락이 가장 컸던 곳, 전년 말 대비 상승 하락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단 요거는 제가 따로 사용하는 엑셀 파일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 따로 하지 않고 바로 제가 어떻게 복사하는지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주로 활용하는 데이터는 요 매매 증감, 전세 증감, 매매 지수, 전세 지수, 그다음에 매수 매도, 전세 수급 요렇게 6가지입니다. 이전 데이터는 어차피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 거만 이제 여기 제일 왼쪽 숫자를 왼쪽 클릭하면은 전체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클릭해서 복사하기, 그다음에 왼쪽 화면으로 넘어와서 매매 증감 있죠. 여기다가 또 선택, 뭐 그냥 붙여넣기 해도 되는데 붙여넣기 하실 때 요 갑 및 원본 서식을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런지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따가 이렇게 하나 하고 자, 보시면은 제가 복사한 데이터는 보면은 그냥 숫자로 들어가 있죠. 이게 값으로 붙여넣기 했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그냥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원본 그 시계열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뭔가 수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그죠? 전세 증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복사하고 만약에 그냥 붙여 넣으면은 죄송합니다. 그냥 붙여 넣으면은 뭐 잘 붙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죠. 이 글자가 좀 맥이라서 깨진 건데, 그러니까 앞에 원본 파일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뭔가 또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데이터가 좀 더 복잡해지고 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반드시 붙여 넣으실 때는 복사한 거를 값 그리고 원본 서식으로 붙여 넣으시기 바랍니다. 값만 붙여 넣어서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원본 서식으로 하면 이렇게 색깔까지 그대로 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 데이터, 그러니까 시계열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보실 때는 이런 색깔도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값 그리고 원본 서식까지 같이 복사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나머지 매매 지수랑 전체 지수 이거 다 복사할게요. 이게 처음이 어렵지 나중에 하고 두어 번 해보시면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여기 뜨는 뭔가 서류철 같은 그림 아이콘 있죠? 그걸 선택해서 값이 원본 서식으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네, 전세 지수도 복사를 하고 작업을 좀 합니다. 두 개만 더 하면 되네요. 매수 매도도 복사를 하고 제가 깜빡했는데 사실 전 그
매수 매도나 전세 수급 그리고 매매 지수, 전세 지수는 어차피 사실 그냥 숫자만 있어요. 숫자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거의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매매 증감이랑 전세 증감은 이렇게 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값수로 복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같이 해보는 거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가 주간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이에요. 월간 데이터도 나중에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저는 아직 활용을 잘 못하고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옮기고 나면은 이번 주 데이터가 정리가 안 돼 있네요. 잠깐만요. 이게 뭔가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요약을 비교해 볼게요. 자, 원래는 이제 논산 이천 전주 덕진구인데 논산 원주 김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잠깐 딴 걸로 바꿨다가 보면은 여전히 안 돼 있네요. 좀 보겠습니다. 이유가 뭐가 빠져 있었네요. 아까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제가 컨트롤 Z 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작업을 좀 할게요. 10월 17 데이터가 여기 지금 빠져 있었어요. 매매 진감에. 왠지 전세 증감도 잘못 복사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냥 덮어서 붙여넣기. 그리고 금융서식. 그러면은 네, 됐네요. 이제 논산 이천 똑같이 보이죠? 쟤도 보시면은 네, 논산 이천 전주 덕진 김천 원주 완산까지 네, 같습니다. 사실 여기 저는 아직 그 뭔가 완벽한 엑셀 파일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증감이 없는 곳도 이렇게 나오긴 해요. 잘 보시면은 지금 다 0이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그냥 뭐 어쩌다 보니 끌려온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이제 보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저는 여기 증감상의 10주를 그냥 봐요. 어차피 여기 보이는 것들이 다 이번 주 기준 가장 상승이 컸던 지역, 매매가 상승이 컸던 지역, 매매가 하락이 큰 지역, 전세가 상승이 큰 지역, 전세가 하락이 큰 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데이터는 이번 주를 기준으로 이전 주 그리고 최대 10주 전까지의 증감률이에요. 딱 봤을 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뭐 느낌이 오죠. 이제 영통구 같은 경우에 아 점점 하락률이 커졌구나. 지난주에 잠깐 꺾이는 듯 하다가 이번 주에 다시 그 차가워졌구나. 얼음밭이 됐구나. 그런 논산 같은 경우는 좀 생뚱맞게 왜 0.21%지?라고 볼 수 있지만 같이 자세히 보면은 0.44, 뭐 0.1, 0.17 이렇게 뭔가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었구나. 그냥 갑자기 얘가 증감 상위에 온 건 아니구나라고 볼 수 있죠. 또 전주 덕진구 같은 경우도 0.05, 0.1, 뭐 0.09, 0.09, 0.13 이런 식으로 아주 미세하게 어느 정도의 이제 따뜻함은 있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존의 이제 시계열 데이터의 주간 상위만 보면 이런 흐름을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따로 좀 정리를 해봤던 거예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 각각의 지역에 상위 있는 각각의 지역에 최근까지 흐름은 볼 수 있지만 얘가 지난주에도 뭐 상위였는지 아니면 지난주에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건지는 좀 보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주간 요약할 때 논산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는 몇 등이었다, 지난주에는 2등이었다 이런 것도 정리하는 분들이 있던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는 업데이트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은 그 여기까지 정리해서 딱 봤을 때 딱 봐요. 이게 처음 보면은 이게 안 보이는데 저도 이제 한 2달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그런 게 보입니다. 지난주에 없었던 게 왜 있지? 아니면은
지난주에 분명히 있었는데 이번 주엔 없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매매 하락 지역에 어디가 없죠? 네. 네, 이번에 이제 하시죠. 네, 세종이 없어요. 보시면은 지난주 1등이 이제 하락 1위가 1. 몇 %로 세종이 1위였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네, 세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종이 이번 하락이 최소 0.43보다 덜하게 하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상승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또 전세 하락에도 세종이 없어요. 그만큼 세종이 뭔가 꺾였나 보다 뭐 이런 걸 캐치하실 수가 있고 또 광명 같은 경우에 사실은 좀 꾸준히 하락 상위에 있긴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세가 하락률 1위로 올라왔죠. 인천도 이제 뭐 부평구나 연수 이런 쪽이 상위에 있었는데 남동구가 이번에 상위 매매가 하락 상위 1위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대구도 보면은 대구 달서구가 그리고 달서구 아니면 중구가 거의 항상 매매 하락 상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대구 달서구가 없고 좀 키워야 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달서구 없고 동구가 떡하니 들어와 있죠. 대구 동구. 이런 게 그냥 처음 딱 봤을 때는 안 보이는데 그냥 한 그 2주, 3주 보다 보면은 새로운 게 나왔네. 있던 지역이 없어졌네. 이런 게 좀 보이실 겁니다. 저도 한 2달 하니까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여기서 이제 좀 고르죠. 아, 이번 주는 어떤 지역을 좀 볼까? 왜냐면 사실 저는 불인이고 이제 투자 경험이 없어요. 이제 7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고 아직 매수 매도도 하고 경험이 없고요. 그래서 공부할 곳이 되게 많죠. 전국이 이제 제가 공부할 곳이니까 요 자료를 보고 좀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은 어 전주 덕진구. 네, 여기 전주 덕진구 사실 좀 꽤 오랫동안 매매 상위에 있거든요. 좀 궁금하죠. 여기는 뭐길래 이 지금 수도권에 얼음밭이 되는데 지방에서 거의 유일하게 살아있지? 이천도 보면은 이따 따로 보여드릴 텐데 수도권이 다 파란데 이천만 뭔가 이렇게 노란빛이 있어요. 궁금한 거죠. 여기는 뭐길래 왜 이렇게 좀 상승세가 아직 남아있지? 그리고 완전 처음 공부한다면 사실은 세종도 궁금하실 수 있죠. 세종이랑 대구가 왜 떨어진지 궁금하니까 그런 것도 좀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네. 그런 생각들 일단 여기서 좀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이번 주에 상위를 보고 나면은 그다음에 저는 이제 최근 5주 데이터로 넘어가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거의 비슷한 건데 좀 넓은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 가장 일산 서구를 보면은 가장 밑에가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왼쪽은 매매 증감, 오른쪽은 전세 증감. 위로 갈수록 이전 주, 그전 주, 다 해서 최근 5주간의 매매와 전세 증감률을 이렇게 순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성남 중원구를 보면은 점점 파래졌죠, 전세가 하락률이. 뭐 수원 아시다시피 수원도 계속 팔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좀 특이한 걸로 보죠. 이렇게 딱 약간 새처럼 보는 거죠. 아, 수도권이 어떤가 얼음밭이네. 근데 그 중에서도 뭔가 점점 파래지는 곳 혹은 파랗다가 점점 하얀색으로 바뀌는 곳들이 있는지를 훑어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구나 시도가 관심이 있던 곳은 또 자세히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에 좀 관심이 많다. 그럼 인천은 수도권 보통 이쪽 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 중구, 동구, 계양구, 부평구 다 제가 모아놨습니다. 보면은 인천은 역시나 이제 연수구랑 남동구가 계속 찬바람이 불고 있구나. 근데 부평구가 갑자기 파래졌네. 부평구가 원래 하락률 좀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마이너스 0.45%네. 무슨 일이 있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져보는 거죠. 그리고 메모해놨다가 이제 시간이 되고 나면 따로 원인을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안양 만안구나 안양 동안구는 보니까 하락률이 심하다가 좀 꺾였네. 여기는 무슨 호재가 있을까? 아니면 다른 곳과 원인이 있을까? 광명은 계속 새파랗네.
국내에도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좀 의문을 계속 가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천은 이게 수도권이 다 얼음밭에 추운데 겨울인 것 같은데 얘만 따뜻하네. 뭐가 다른 걸까? 이게 좀 생각을 많이 가져보는 거죠. 좀 메모를 해놓고 좀 훑어봅니다. 지방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역시 이번 주도 대구 달서구가 많은 하락을 하고 있구나. 근데 조금은 꺾였구나. 그리고 중구는 이제 좀 하락세가 잦아드는 것 같다. 네. 근데 동구에 뭔가 같네. 이 하락률이 동구로 번졌나? 그런 좀 생각도 해보는 거죠. 세종도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고, 계룡도 계속 하락하다가 어? 이번 주는 조금 덜 떨어졌네? 이런 식으로 봅니다. 저는 이제 수치 하나하나에 크게 신경 쓰진 않아요, 지금은. 이게 뭐 마이너스 1%가 얼마만큼의 하락인지 감을 잡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수치보다 이런 색깔을 보고 뭔가 이런 흐름이 있구나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왔을 때 좀 이번 주는 여기를 한번 좀 봐야 되겠다. 곳들을 정합니다. 아까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뭐 2천은 왜 살아남고 있을까? 지방에서도 전주 덕진구는 지금 보면 이제 대구 달서구나 세종 다 파랗고 부산도 지금 조금 추워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락률이 세지고 있는데 전라 지역은 또 보니까 순천 광양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전주 전북 쪽은 여전히 좀 그 온기가 살아있죠. 여기는 뭐 때문에 살아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뭐 많게는 한 두 군데, 작게는 한 군데 정도만 딱 포인트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블로그에 시계열 데이터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곳들에 대한 약간의 뭐좀 짧은 분석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훑어본 다음에는 저는 거의 바로 다른 서비스로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인 것부터 할게요. 전주 덕진구. 여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 나쁜 시장에서 버티고 있는가? 그럼 저는 보통 일단 그 뭐죠? 물량부터 봅니다. 물량부터 볼 때는 사실 이게 진이 제일 좋거든요. 이거 수요 입주로 가서 일단은 덕진구였죠. 전북, 전주, 덕진구인데 그 전주 전체를 보겠습니다. 전체를 보면은 확실히 이제 2018, 2020년까지 과공급 이후에 공급이 없죠. 올해 적정 수준인데 내년, 내후년까지 없어요. 사실 지금 올해 말인데 여기에 아직 없다는 거는 지금 분양을 해도 사실 2024년 말에 입주가 못 하거든요. 아마 최소 2년 반 걸리니까 앞으로 2년 정도는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책 보고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과공급 이후에 공급 부족은 사실 아주 좋은 찬스인 거예요. 근데 가격이 이제 지금 매매 증감률이 확 높진 않았잖아요. 왜 많이 높진 않았을까? 그러면은 한번 흐름을 보는 거죠. 왜 가격이 안 오르고 있을까? 저 독진구를 보면은 지금 보면 한 2020년, 약간 18년부터 20년까지 공급이 많았잖아요. 2018년부터 여기서부터 20년 여기까지 하락을 많이 했었죠. 여기 이렇게 했다가 이제 시장 상황 좋아지면서 2021년부터 쭉 올랐어요. 물론 그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풀리는 걸 통해서 투자 흐름이 좋았잖아요.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사실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앞으로 그러니까 시장 흐름상 사실 좋은 상황인데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덜 오르는가 보다. 그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봅니다. 전주는 사실 시장이 앞으로 전망은 좋지만 많이 올라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지는 아마 매수 심리 이런 데로 들어가 보시면은
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전북으로 가면은 자, 매수 우위인지 아닌지도 좀 보면은 네, 이미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이게 매수 우위는 이제 매수자의 그 심리 지수와 매도자의 심리수 누가 더 우세한가? 100을 넘어서면은 매수세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뭐 강의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꺾였다가 다시 치고 올라갈 때 한 55에서 60 정도를 넘어서면은 이제 매수세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히려 반대로 내려가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르곤 있지만 앞으로 전망은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맞는지를 또 보는 방법은 지인에서 지역 분석의 시장 강도를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시장 강도를 한번 볼게요. 전북, 전주시였죠. 네, 전주시 전체를 보면 시장 강도가 그죠. 이게 파란색 선이 이제 시장 강도, 매매 시장 강도고 주황색 선이 전세 시장 강도인데 이제 막 마이너스로 가기 시작했어요. 좀 다른 지역들 시장 강도 좀 보셨는 분들은 느낌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플러스인 곳이 거의 없어요 지금. 시장 강도가 예를 들어서 좀 그나마 좀 심한 데 볼게요. 그냥 바로 대구를 보잖아요. 대구 보면은 이미 네, 맞네요. 2021년 작년 말부터 시장 강도가 다 마이너스로 가 있죠. 근데 전북, 전주는 이제 막 마이너스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강도는 제가 최근에 좀 공부를 해봤는데 이 흐름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흐름이 중요한 게 어차피 그러니까 상승세가 잦아들고 있다. 지금 꺾였잖아요. 여기 이때를 보면은 시장 강도가 이제 매매 시장 강도가 233으로 양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상 음의 값을 가지기 전까지는 그냥 거의 약간 상승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르는데 이 추세 떨어지고 있다면은 예를 들어 상승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 시장 강도 올라가고 있다면 상승 그래프가 이렇게 세지는 그런 식으로 대충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쟤는 떨어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좀 궁금해서 더 찾아봤죠. 독진구가 좀 살아 있었잖아요. 독진구는 도대체 어떨까 봤는데 보시면은 이런 뭐 금암동, 우화동 2가, 호성동 이런 곳만 매매 시장도 아직 플러스예요. 도지동 2가 마이너스 넘어갔고 송천동 마이너스 95, 만성동 마이너스 166, 네. 중동 마이너스 139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전북 전주를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그냥 지도만 봐도 위치만 알지 이 만성동이라는 곳에 좋은 아파트가 있는지 이런 거 모르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넘어가 봅니다. 전주로. 분위 지도를 활성화시켜 놓고요. 전주가 이쪽 완주 전주 이쪽 있죠? 여기인데 이게 이제 전주의 지금 확인해서 분위 지도입니다. 파란색일수록 시세가 높은 곳, 그 다음 빨간색, 그 다음 노란색이에요. 지금 보니까 요쪽이랑 왼쪽 편이랑 위쪽이랑 뭐 끝에가 좀 인기가 좋은 곳인 것 같네요. 자, 보겠습니다. 그냥 클릭을 해보면은 이쪽에는 중동이네요. 네, 이쪽이 중동입니다. 그리고 또 보이네요. 위에가 송천동, 네, 앞쪽이 뭐 효자동. 그러니까 아까 분위 지도로 봤을 때 이쪽이 이제 이쪽 두 군데가 좀 시세가 좋은 곳이었잖아요. 네, 송천동과 어디였죠? 네, 여기는 장동, 중동, 그다음에 송천동 이런 거였죠. 시장가도 좀 볼게요. 아까 보면은 장동, 중동 마이너스 76, 마이너스 139, 그리고 송천동도 마이너스 95.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지금 시세가 좋은 곳이었는데 비싼 아파트들이 여기는 꺾였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시장가도 마이너스 들어갔으니까. 근데 여전히 플러스인 거 보죠. 이제 우화동 2가 뭐 여의동 이런데 어딘 저도 몰라요.
그러면은 그냥 보면 되겠어. 여의도. 그러면은 여 어디네요? 볼까? 잠깐만요. 이쪽인데 분위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쪽이었잖아요. 이거를 한번 여기였거든요. 보면은 이제 싼 아파트잖아요. 여기가 여의동이었거든요. 색깔이 노란색, 회색, 그러니까 싼 아파트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그럴 것 같은데 인후동이죠. 인후동. 인후동이었거든요. 인후동을 볼까요? 인후동. 아, 좀 살아있네요. 금암동. 금암동. 금주시가 안 나오네. 주시, 금암동. 아니면은 여의동 아까 봤으니까 그죠? 여의동 이거 봤고 우화동을 볼까요? 우화동. 이쪽 아파트도 보면은 상대적으로 노란색으로 조금 이게 그 인기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두 군데였죠. 여의동, 금암동. 여기서 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그 시세가 좋던 곳은 상승을 충분히 하고 그 나머지 지역들이 따라 올라가고 있구나. 혹은 이제 따라 올라가다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겠구나라고 보는 거죠. 특히나 지금 무화동 이거 같은 경우는 매매 그 시장 강도가 양해값에 또 따라 올라가고 있지만 전세가는 50으로 낮고 또 하락하고 있어요. 여의도도 올라가고 있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비싼 곳들은 전주도 비싼 곳도 올라가고 싼 곳들이 약간 갭매우기 형식으로 올라가 있구나. 그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아까 봤던 수요에서 좀 찾아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보면은 공급이 없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살 곳은 필요하고 실수요자들도 뭐 이쪽을 찾아보는지 투자자들 보는지 이런 식으로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을 또 찾았으면은 나중에 따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되고 시계를 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수도권도 아까 전에 이제 이천도 있었는데 광명도 계속 춥거든요. 그러면 내가 광명에 대한 공부가 덜 돼 있다. 그러면은 저도 광명을 한번 보는 거예요. 경기도 광명시. 저는 물량부터 보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특별한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 여기 지금 지난해부터 올해가 입주량 대비 수요가 거의 2배예요, 사실. 이게 뭐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작년에는 거의 일단 적정 수요가 1,400에서 1,500 사이인데 입주량 2,900. 올해는 2,780, 거의 2,800 정도. 내년도 적긴 하지만 완전하게 부족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입주량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시세도 한번 보는 거죠. 이게 음, 네, 경기도 광명시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매매가가 많이 올랐다가 좀 꺾이고 있죠. 적정평가되다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떨어지는 곳들은 미분양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미분양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은 이제 아실에서 또 미분양, 미분양을 보는 겁니다. 경기, 광명시. 미분양은 또 없네요. 수도권에 사실 미분양이 남는 곳이 잘 없긴 하거든요. 미분양도 없는데 떨어진다. 그럼 뭐 다른 원인들이 있겠죠. 일단 시세가 떨어졌고 매물이 미분양도 없고 매물은 이게 좀 많긴 했고 거래량이 어떤지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네, 생각을 많이 가져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계열을 볼 때 저는 그렇게 해요. 이 데이터를 보고 내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 다 완전하게 정복하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오늘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 한두 군데만 좀 공부를 하자. 전체적인 흐름을 보되 한 지역 혹은 두 지역의 상태는 좀 파악을 하자.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훑어보고 수도권과 지방도 훑어봤죠. 그리고 좀 내가 몰랐던 지역, 그리고 봤을 때 뭔가 특이하다 생각되는 지역들 골라서 그 뭐 지인을 통해서 공급 물량이라거나 아시를 통해서 흐름, 호갱노노로 어떤 구가 혹은 동이 좀 인기 있는 동이구나 이렇게 본 거죠. 지금 보면은 제가 설명하면서 해도 한 30분 걸렸잖아요. 한 33분인데 이렇게만 해도 오늘 한 두 군데 지역에 대해서 약간 관심을 가지고 대충이라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한 주 동안 그래, 덕진구를 봤으니까 덕진구 한번 파헤쳐 보겠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을 저는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보고 전국 시세 동향을 사실 그 KB 시계열 데이터 중에 그 워드 파일이 있거든요. 그걸 보셔도 무방합니다. 거기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뭐 자세하게 만든 건 아니라서 전국적인 데이터 보는 걸로 해두었고 오히려 그 KBC가 워드 파일을 보면은 더 잘 돼 있어요. 네, 서울 경기의 첫 페이지입니다. 이제 주간 보도 자료라고 하는데 첫 페이지에는 서울 경기 그리고 전국 지방의 매매와 전세의 증가 하락률에 대해서 이제 문장으로 요약을 해 두었어요. 저는 요거를 막 열심히 읽기보다 복사해서 제 블로그에 붙여놨습니다. 네,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보는 거는 그래프로 좀 감을 느껴봐요. 아, 주간 변동률 4월 달부터 지금까지 5개 광역시와 전국 수도권은 꾸준히 하락을 했구나 하다가 9월 중순에 수도권의 매매 가격이 뚝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듯 하다가 또 떨어졌구나. 그러면은 전국에서 또 이제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이죠. 지역별이잖아요. 인천의 매매 가격이 많이 떨어졌구나. 최고구나. 상대적으로 전북은 거의 떨어진 게 없이 좀 거의 버티고 있구나. 뭐 이렇게 좀 그래프를 보면서 느낌을 보는 거죠.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서울 구별 매매 가격 주간 하락 지역 그래서 저는 워드 파일을 막 깊이 있게 시간을 투자해서 보진 않아요. 아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렇게 봤던 것과 유사하게 흘러갔구나, 맞구나, 좀 다르구나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또 통계표를 좀 봐요. 그 이걸 왜 보냐면은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그 뭐랄까요 그 채점하는 느낌으로 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제가 시계열 데이터를 보면서 막 생각을 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예를 들면 동구가 갑자기 떨어져 있네. 이천은 살아있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가 여기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지금 대구 동구 제가 대구 동구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보면은 지역별 시황 매매에 대구 동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좀 가장 궁금한데 여기 설명이 있는 거죠. 무주택자는 이제 주가 하락을 예상해서 관망하고 있고 다주택자는 세금과 대출 규제로 매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거래가 한산하다. 그리고 8월부터 입주하는 어떤 것 때문에 매수 심리가 더 위축되고 있다. 내가 그냥 달서구와 중구의 하락세가 동구로 넘어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뭔가 또 뚜렷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은 또 여기서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은 도대체 신천 센트럴 자리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동구의 아픈 물량이 이것만 있는지 또 좀 조사해보면 좋겠죠. 아파트 진 같은 걸 통해서. 네. 그리고 인천 연수구, 부평구 이야기 없네. 사실 보면 제 기억이 맞으면은 부평구가 갑자기 떨어졌었는데, 그렇죠. 네. 좀 부평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제 연수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요. 연수구도 보면 뭐 금리 인상에 때문에 있고, 송도 8월부터 입주한 송도 더샵 프라임 전세 물량이 이제 소진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오른쪽은 이제 전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쭉부터 보시면 돼요. 나중에 울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네요. 양산도 그렇죠. 저도 이제
지방에 살다 보니까 바로 위가 양산이거든요. 양산 마이너스 보고 좀 놀랐었는데 뭐 그런 이유들도 다 적혀 있죠. 그래서 요 주간 통계표는 좀 나름 꼼꼼하게 보는 편인데 저는 제일 마지막에 봐요. 또 마지막에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먼저 보면은 약간 이 내용에 집중한 채로 그 데이터를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광명과 뭐 양산이 언급돼 있으니까 그쪽 데이터를 더 찾아보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제 시각을 좀 늘리기 위해서 제가 쭉 본 다음에 약간 채점하는 기분으로, 검사받는 기분으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가 제가 그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을 딱 각 잡고 앉았을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러니까 그 주간 데이터를 다 옮긴 다음에 요약을 보고, 그다음에 흐름을 생각을 해보고, 좀 특이한 지역을 머릿속으로 그려본 다음에 최근 5주 데이터를 보면서 그 강도 변화를 더 깊게 보고, 이번 주에 내가 좀 특이하다 생각하는 곳, 관심이 가는 지역들을 선별을 하고, 그 지역들이 왜 이런 상황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원인을 좀 파악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KBC 계열 분석을 이어나가요. 그다음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들을 저는 제 블로그에 정리를 하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 그다음에 광역시의 흐름, 광역시 중에서 내가 좀 특이하다 생각했던 곳의 이유, 그 변화의 이유, 지방과 광역시도 수도권, 광역시 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사이사이에 제가 그 선정했던, 지목했던 지역에 대한 분석도 조금씩 넣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한 5분 정도 더 써서 제가 드렸던 요 엑셀 파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요약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시계열 설명을 드리면서 다 같이 공유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좀 보시는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주는 현재 이번 주 기준으로 그 지역이 어떤 변화의 흐름이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가끔 그런 거 있겠죠. 논산이 지난주에는 있었나? 아니면 논산이 계속 꾸준히 상승을 했나 하락했나? 그런 걸 보려면은 매매 증감으로 가서 논산을 찾아서, 논산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긴 해요. 논산은 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상승하지만 꾸준히 흐름이 있었긴 하죠. 그런 것보다 지난주는 어땠을까? 전년 말 대비 가장 큰 상승, 큰 하락이 있는 곳은 어땠을까를 보려면은 여기 요약 증감상의 기간별로 와서 그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난주에는 논산이 지난주도 이제 상승일이었죠. 지난주에 매매 전세 상승과 하락의 타표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년 말 대비 최근 1개월 대비 3개월, 6개월 이렇게 다 볼 수 있게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최근 6개월 사이에서는 이제 강릉이 가장 상승이 컸었다. 수원 용통이 매매가 하락이 가장 컸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게 요 기능을 보시려면은 엑셀이 아마 2016이나 2019 이상이어야 될 거예요. 엑셀 2013 쓰시는 분들은 요거 아마 깨지거나 화면 안 나올 겁니다. 또 최근에 알았는데 제가 요 기능, 요 선택하는 기능을 위해서 사용한 엑셀 함수가 있는데 그게 엑셀 2016, 17부터 적용이 됐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좀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그럼 최근 5주도 설명드렸다시피 왼쪽이 각 지역이고요. 각 지역이고 왼쪽이 매매가 최근, 이전. 오른쪽이 전세가 최근, 이전. 여기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죠. 보시면 돼요. 지역도 마찬가지고 주간 동향 지역은 밑에도 이렇게 수도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매매 전세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앞에 왼쪽 최근 5주로 거의 대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페이지는 거의 안 보고 그냥 전국 시세 동향만 좀 봅니다. 이렇게 보고 여전히 상승이 있는 곳이 있구나 아니구나 가늠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아까 그 KB 주간 보도 자료로 대체를 할 수는 있어요.
그 가격 비교가 있는데 그거는 주간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기간별로 뭐 올해 아니면 뭐 최근 5년, 최근 10년간의 이제 매매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4개 지역을 놓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대구, 대전, 그다음에 어디가 있죠? 광역시가 부산 이런 식으로 보면 3개 지역의 최근 10년간의 지수 흐름을 비교해서 볼 수 있어요. 이게 좀 지역을 아는 곳은 이렇게 키보드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을 요거 보고 좀 이상한 거 느끼시는 분 없을까요, 혹시? 제가 분명 매매 지수를 그린다고 했는데 지금 KB 매매 지수의 기준월이 언제죠? 2020 올해 1월인가 그렇잖아요. 올해 1월 데이터가 사실 100이에요, 매매 지수가. 그러면은 사실 이때쯤에 다 붙어 있어야 돼요. 100으로. 근데 보면은 여기가 100이잖아요, 지금 제일 처음이. 이 매매 지수라는 건 사실 정확하게 그 아파트 가격이 얼마 올랐다 떨어졌다가 아니라 기준 대비 얼만큼 오르고 내렸다를 보는 거라서, 그리고 저는 가격 비교잖아요. 그래서 특정 시점에 매매 지수를 똑같이 100으로 맞춰 놓고 각 지역별로 증가 하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2012년 요 시점에 비해서 대구가 제일 많이 오른 거예요. 대구의 절대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게 아니라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다. 대구의 증가율이 높다. 대전이 부산보다 증가율이 좀 더 높다. 네, 맞습니다. 상대 증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지수 증감 심리는 이렇게 있지만 이거는 뭐 사실 아실이나 다른 곳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데이터라서 크게 설명을 안 할게요. 예. 아까 아시에서 봤던 것들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매 심리 지수인 거고요. 증감 흐름은 이건 지우고. 이걸 제가 맞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들어는 있는데 누적 매매 증감률, 누적 전세 증감률들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가파르게 보이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역이 0.2씩 올랐다. 그러면은 이제 0, 0.1, 0.2, 0.3, 0.4 이렇게 계속 붙어서 그래프를 그냥 그려놓은 거거든요. 이게 손풍왕님 자료에 있길래 한번 좀 뺏겨봤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에 너무 큰 의미를 가지거나 이걸로 뭔가 분석하시는 거는 지양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데이터가 제가 맞는지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드렸던 엑셀 파일에서는 주로 요약본과 최근 5주 요것만 잘 보셔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기 아실이나 부동산 지인, 호갱노노 좀 넘어가서 더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일단 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다 설명을 마친 것 같은데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제가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네, 채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까처럼 훑어 보는 데는 한 30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훑어 보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블로그로 정리하는 데까지 다 합치면은 한 2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생각하고 아 이거 좀 봐야 되겠다 정리하고 관련된 자료 쭉 훑어보죠. 아 내 생각했던 게 맞구나 틀리구나 그 정도 판단한 다음에 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캡처도 뜨고 타이핑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 다 했을 때부터 저 0에서 팔 열는 순간부터 해서 한 2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데이터 옮기는 거 네. 간단하게 하나만 아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요게 이제 원본 파일이고요. 필요한 거 뭐 매매 증감 볼게요. 매매 증감에서 엑셀을 잘 모르신 분들은 요것도 모르실 수 있어요. 이게 전체 선택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이게 열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열에 있는 숫자만 한번 왼쪽 클릭 딱 하시면은 그 행이 다 선택됩니다. 그 행이. 거기서 마우스 우클릭 복사하기
단축키는 컨트롤 C입니다. 복사하기 한 다음에 옮겨야 될 쪽으로 가서 매매 증감이었잖아요. 매매 증감 또 마찬가지로 제일 왼쪽 숫자를 누르고 마우스 클릭 붙여넣기 하셔도 되는데 그냥 붙여넣기 하면은 뭐 데이터가 이상하게 옮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홈에 보면 붙여넣기 있거든요. 위에서 값 및 원본 소식으로 붙여넣으세요. 값 및 원본 소식. 그러면은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KB 시계열 데이터 중에 매매 증감과 전세 증감은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보면 수식으로 되어 있어요. 수식. 그래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은 이 수식 공식을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파일에 막 의존성 같은 것들이 같이 딸려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붙여넣기 하실 때는 값 깨진 것 같은데 값 및 원본 서식 값 및 원본 서식으로 붙여 넣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한 주씩만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파일이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계속 쌓여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주 것만 복사하시면 돼요. 예, 사실 이제 금토리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그 좀 가지고 제 거화 했죠. 뺏겼습니다. 사실 뺏긴 거죠. 네. 엑셀 파일은 제가 드렸었어요. 카톡방에 드렸었고 아니면은 지금 카페에 제 글 중에 있을 거예요. 카페에 그냥 검색해 볼까요? 옆집 선배. 어차피 이 방을 들어오시면 되니까 그냥 그 작성자를 옆집 선배로 검색하시고요. 여기서 어 네. 시계열 분석 자료 공유라고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자료 공유로 검색해 볼까요? 제목만. 네. 그러면 여기 10월 13일 있어요. 네. 10월 13일에 여기 들어가시면은 파일을 제가 첨부를 해 놨어요. 예, 첨부해 놨기 때문에 요거를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1조 방에 공유가 필요하시다면은 요 링크를 복사하셔서 방에 좀 공유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7월부터 공부했고요. 8월부터 사실 강의를 들었어요. 닷컴스쿨의 금토리 선생님 기초반을 들었고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7월 달 들어와서도 기사 보는 게 거의 다였거든요. 기사 보고 책을 좀 봐야 되겠다. 책 보는 게 다였는데 사실 이제 강의를 듣는 게 큰 것 같아요. 강의 들으면 좀 엑기스가 뭔가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복습을 많이 했죠. 지금 저는 원래 좀 이제 아는 척을 잘합니다. 그런 쪽 일을 해서 그런지 완전히 아는 건 아닌데 아는 것처럼 전문가 냄새나게 말을 좀 하는 게 없지 않아서 잘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강의는 하나는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기술 영업 쪽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사기꾼처럼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일단 뭐 시간이 사실 이제 거의 50분 돼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좀 완벽하게 준비한 거 아니라서 약간 횡설수설하고 흐름이 좀 왔다 갔다 한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드렸던 거 핵심은 제가 사용한 엑셀 파일 어떻게 다루는지도 있지만 이거를 보는 거 어, 네, 그걸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보고 금토 선생님이 했던 말이거든요. 이제 생각을 많이 던져야 된다. 그냥 보고 그렇구나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왜 이럴까? 여기는 뭐 때문에 그럴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궁금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원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라도 더 보게 되는 거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한 2달 하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런 방법을 하면 좋은 것 같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일주일에 한 2시간만 써도 효과가 짭짤한 것 같습니다. 강추.
네,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유하라 마이크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